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5% 정도가 투자성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약 1.4% 정도만 이제 증시로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약 13.2% 정도가 부동산 자산이 아닌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3.2% 정도가 이제 투자성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명확히 거의 뭐 반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계기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기도가 급감했기 때문에 영향도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부동산의 위기를 겪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선망성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사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투자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명확히 모든 국가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한중일에서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위기이고요. 이런 경향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산의 축적은 부동산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다른 미국 증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후에 만약 부동산의 어떤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오게 돼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도가 감소를 하고 그냥 정말 이제 부동산을 거주용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증시의 상승률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그게 팩트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가 하락하는 경우는,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달러는 우리가 보는 뭐 1,300원, 1,200원 이 가격입니다. 근데 하락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승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 발생하느냐? 달러의 매도 후에 원화를 매수하는 통화상 거래가 발생할 때, 그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달러 자산이 원화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미증시의 자산들이 원화로 유입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외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의 자산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대기 자산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은 결국에는 투자 시장으로 일부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더 공격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증시 상승 가능성이 올라가는 만큼 이걸 보고선 투자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